문제에서 600과 서로 소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600이라는 수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60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기 때문에 600과 서로 소인수는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어야 되기 때문에 2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고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고 5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 A2를 2의 배수라고 했을 때 A2의 여집합, A3의 여집합, A4, 5의 여집합의 교집합들이기 때문에 드모르간을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A2 합집합, A3 합집합, A5의 합집합의 전체 여집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림 그렸을 때 A2의 2의 배수 집합, 어제 시험 나왔던 거하고 비슷하게 지난 시간에 A3의 배수의 집합, A5의 배수의 집합에서 이쪽 부분은 A6의 배수고 3하고 5의 공배수, 이쪽은 15의 배수, 그리고 2하고 5의 공배수, 이쪽은 10의 배수이기 때문에 6의 배수, 15의 배수, 10의 배수 다 구해주고 A 가운데 세 개의 공통 부분은 A30의 배수이기 때문에 최소 공배수의 배수지. 그래서 A30의 배수를 전부 다 구해서 2의 배수는 600을 2로 나눠서 300개, 3의 배수 200개, 5의 배수 120개 이런 식으로 목을 갖다가 다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A30의 배수까지 다 구해서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2의 배수의 개수, 3의 배수의 개수,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개수에서 6의 배수, 그 다음에 10의 배수, 15의 배수 다 빼주고 A30의 배수는 3번 더해주고 3번 뺄 수 있으니까 한 번은 더해줘야 되지. 그래서 20 더해서 440개고 전체 600개 중에서 서로소는 합집합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 5의 배수인 걸 빼주면 전체 160개가 나오지.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면 두 번째에서 루트 A, 루트 B의 곱이 마이너스가 붙고 둘이 합쳐진다는 것은 둘 다 A도 음수고 B도 음수라고 그랬지. 0이 아닌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등호 들어가도 참이 되는데 0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 순서상으로 나타냈을 때는 앞에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 A도 음수, B도 음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루트 B분의 루트 A가 합쳐지면서 마이너스가 빠져나왔다. B는 음수고 A는 0보다 크가 나왔다는데 0이 아니기 때문에 0보다 크다. 얘도 순서상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나타내주면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세 번째 식은 이것도 잘 나오는 거지. A 마이너스 B의 절대값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하고 같으려면 A하고 B하고 부호가 반대가 되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B를 갖다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의 합이기 때문에 둘의 합에 절대값 붙여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없어지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지. 그래서 A 곱하기 B가 음수일 때 식이 성립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하는데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A, B가 0보다 작다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상으로 나타내주면 A가 플러스고 B가 마이너스일 때 A가 마이너스이고 B가 플러스일 때다. 그래서 Q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Q가 R에 포함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Q이면 R이다는 참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Q이면 R이다를 다른 얘기로 R은 Q가 되기 위한 화살표로 봤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 니은은 참이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 P하고 R 사이에는 마이너스를 R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P하고 R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그리고 D교수로 가보면 나 P 또는 Q이다. 나 P 또는 Q를 갖다가 식으로 적어주면 나 P가 A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여기에서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고기 때문에 부정을 해주면 5가 들어간다는 거. A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A, B는 0이 아니라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A가 플러스거나 또는 B가 마이너스거나를 식으로 적어주면 풀풀, 풀마, 마풀 이렇게 나오고 또는 Q이기 때문에 Q는 A, B가 0보다 작다.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거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나 P 또는 Q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만 빼고는 전부 다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AB가 0보다 작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만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R이 앞에 부분 납피 또는 Q에 포함되기 때문에 납피 또는 Q가 R이 기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디귿도 거짓이 된다. 자, 디귿으로 가보자. 3번으로 가보자. 3번에서는 P라는 조건, Q라는 조건, R이라는 조건 가지고 충분 조건하고 그 다음에 필요 조건이 대기한 그런 범위를 갖다 A값 범위, B값의 범위를 찾는 문제.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는 문제야. 그래서 절대값이 있을 때 작다라고 그러면 사이값으로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A보단 크고 플러스 A보단 작다 절대값 떼고 그런 다음에 양변에 3, 3, 3을 더해서 3 마이너스 A보다 크고 X가 A 더하기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Q라는 것도 24 이항시켜서 인수분해 해주면 작다기 때문에 작은 것보단 크고 그 다음 큰 것보다는 작다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R은 그대로. 그런데 지금 P는 Q에 기한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R은 Q에 기한 필요 조건이고 화살표로 받아야지 Q한테서. 그래서 Q는 R한테 화살표로 주고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고 화살표 쪽으로 포함관계가 열립니다. 그래서 Q는 R에 포함되도록 그림을 그렸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P가 가장 작은 놈부터 그려주기 시작하면 3-A와 3 플러스 A 마이너스 4 플러스 6 그 다음에 B보다 X가 B보다 작다기 때문에 B보다 작다.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도록 Q가 R에 포함되도록 이런 식으로 식을 갖다가 수직선 그려놓고 둘 다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다. 둘이 똑같아지더라도 포함관계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다 등호 들어가지. 3 더하기 A도 6보다 작거나 같고 B는 6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식을 풀어주면 A가 3보다 작거나 같거나 A가 3보다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데 동시에 만족해준 A값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B는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지. 그래서 A의 최대값은 아무리 커봤자 3까지밖에 못 크기 때문에 M은 3이 되고 B의 최소값 가장 작은 것이 6이기 때문에 6 해서 둘이 더해서 9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 4번으로 가보면 산술기하 평균이지. 산술기하 평균일 때 주어진 값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는 값에 둘이 역수관계일 때는 둘이 곱해서 산술기하 전개해서 산술기하를 문제를 풀어주면 훨씬 더 빠르다고. 그래서 3a 더하기 2b 곱하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더하기 2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은 전개한 거야. 곱했을 때 플러스 6과 그 다음에 a분의 4b와 그 다음에 b분의 9a 그 다음에 6이 나오겠지. 그래서 6하고 6은 더해서 12를 적어주고 얘네 둘은 산술기하에서 2 루트 36이다 이렇게 식을 적어주면 12 더하기 12가 되어서 24가 최소값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얘기 때문에 3a 더하기 2b로 나눠주게 되면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 a분의 2 더하기 b분의 3의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런데 3a 더하기 2b가 1이기 때문에 나눠주다만 하기 때문에 정답은 24로 바로 찾을 수가 있고 만약에 3a 더하기 2b가 1이 아니라고 그러면 얘로 24를 나눠 가지고 답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A, B의 관계식을 구하라 했을 때는 최소가 성립할 때 등호가 성립할 때는 A분의 2하고 B분의 3이 똑같다 해가지고 A값, B값의 B도 찾을 수가 있어. 자, 5번으로 가보자. 5번에서는 대칭차 집합이야. 이거 지금 주어진 게 A 여집합 교집합인데 순서 바꿔주면 B 교집합 A 여집합이기 때문에 앞에 거 교 뒤에 거 여집합일 때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주는 차집합이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여집합도 마찬가지로 A 차집합 B이기 때문에 대칭차 집합이야. 대칭차 집합은 풀 때 가장 편한 것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줬다 생각을 해주면 돼. 합집합에서 공통부분 빼준 것이 이게 대칭차 집합이라고. 옆에
A 대칭차 B 그리고 C 대칭차를 해준 것을 그렸는데 A 대칭차 B는 오렌지색으로 그 다음에 C는 연두색으로 그렸을 때 얘네들의 합집합 색깔이 모두 칠해진 부분에서 공통된 부분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빼주게 되면 이 오렌지색으로 칠해진 부분 이쪽 부분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3개짜리 대칭차 집합이겠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찾기 위해서 A, B, C의 원소들을 적을 때 가장 가운데에 들어가는 셋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2를 적어줬고, 그리고 B는 2밖에 없기 때문에 A와 C를 구해줬을 때 A와 C는 6하고 8에서 그리고 8하고 10에서 공통된 부분 8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A에는 6을 C에는 10을 적어준 다음에 위에 아까 구한 부분 색칠된 부분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2하고 6하고 10이겠지. 색칠된 부분에 들어가는 게 2하고 6하고 10이기 때문에 여기 잘못 적었지. 2하고 6하고 10이기 때문에 다 더해주면 이게 다 더해주면 18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풀어줘야 돼. 답은 맞았는데 이따 적어줄 때 잘못 적어줬지. 색깔 칠한 부분은 2하고 6하고 10입니다. 다음에 6번으로 가서 6번도 시험에서 잘 나오는 문제, 아주 단골 문제지. 그래서 M이라는 집합이 A1부터 A6까지 나오는 그런 원소들의 합이고, N이라는 집합은 M에서 A1에서 D를 더해서 A2에서 D를 더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D를 계속 더해서 만들어진 그런 집합이야. 그랬을 때 지금 둘의 교집합은 7하고 9하고 10이라고 했고,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80이라고 했을 때 M의 모든 원소의 합을 갖다 구하라는 문제야. 그러면 어떤 집합 A의 원소의 합을 갖다 SA라고 했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합은 M의 원소의 합에 대한 원소의 합을 갖다 다 계산해 준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합은 2번 계산했기 때문에 빼주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해 준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M의 원소의 합을 X라고 놓고, 계속 적기 조금 힘드니까 X라고 놓고, 그러면 S에는 6씩 계속 더했기 때문에 SM의 원소의 합에다가 그 다음에 6씩 6번씩 더했다. 원소마다 각각 6번씩 더해준 것이 SN의 원소의 합이 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지금 7하고 9하고 1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3개 더해주면 26을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다 더해준 게 80이다 해주면 2x 더하기 6d는 106이 나오고, 양변에 2로 나눠서 x 더하기 3d가 53이다 이렇게 구해줬어. 그러면 여기서 다른 조건이 없어. 다른 조건이 없을 때는 D가 자연수가 나와야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D가 자연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나오면 N은 자연수가 안 나오겠지. 그래서 D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D에다가 1부터 2, 3을 집어넣었을 때 D에다 1 집어넣어주면 D에 1 집어넣고 3 빼주면 50이 나와. 50은 보기에 없잖아.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어서 6 빼주면 47 나와. 47도 보기에 없어. 뒤에다 3 집어넣었더니 44가 나왔어. 이 44가 나왔을 때 제대로 된 답인지 체크를 해봐야지. 그래서 M이 7하고 9하고 10 이거 체크까지 해봐야 돼. 왜냐하면 뒤에다가 4를 집어넣어주면 X가 41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때 첫 번째 거 따져보고 안 되면 두 번째 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거 따졌을 때 성립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 그래서 M이 7, 9, 10, N도 7, 9, 10을 가지고 있다. 근데 D가 3이기 때문에 7에서 3을 더해서 10 나왔고, 9에서 3을 더해서 12, 10에서 3을 더해서 13이 나왔는데 이 7은 뭐에서 더해서 나왔냐? 4를 더해서 나왔다. 9는 뭐에서 더해서 3을 더해서 나왔냐? 6에서 3을 더해서 나왔다. 그래서 원소가 총 6개인데 5개는 구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1개를 더 구해서 중복되는 원소가 있는지를 보면 7하고 9하고 10하고 그 다음에 4하고 6하고 네모까지 마지막 하나를 네모라고 했을 때 그것들의 합이 X,
44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네모는 8이다. 그래서 네모가 8이 다른 원소와 중복되는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다. SM은 다 더해주면 44가 가능하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고 D가 4인 경우에는 얘가 나머지 하나가 미지수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머지 하나 6개를 전부 다 구해줄 수가 있는데 그 6개를 다 더해보면 41이 아니라 40이 나와.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보기에는 없지만 얘가 50이다. 뒤에다 1 더해서 다 계산해보면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다른 원소하고 중복되는 원소들이 나와서 1번, 2번도 답이 될 수가 없지. 지금 현재 선생님은 객관식이라는 걸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지만 사실은 1일 때하고 2일 때도 식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맨 마지막에 있는 원소가 합이 50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른 원소하고 중복되는 원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경우야. 7번으로 가보자. 7번에서는 이제 도형의 이동인데 y는 2x 더하기 7이라는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원에 접했대. 그러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 평행 이동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루트 5, 반지름이 루트 5지. 루트 5가 같다 해가지고 문제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걔가 루트 5와 같다 해가지고 풀어주면 절대값 10-2a가 5가 나온다. 무조건 제곱해가지고 문제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값 떼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는 경우, 플러스 5인 경우는 2분의 5가 되고 마이너스 5인 경우에는 2분의 15가 되지. 그래서 A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서 정답은 10 나옵니다. 8번도 도형의 이동인데 8번에서도 지금 최단거리 문제입니다. 0,1과 그 0,1에서 x축 둘렀다가 다시 원 위에 있는 한 점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할 때 x축 움직이는 어떤 x축 p라는 점을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이 x축에 대해서 a를 대칭 이동해서 그러면 0,-1이 되고, 자 0,-1로부터 이 원의 위에 한 점까지의 최소값은 a'로부터 c까지 거리 구해서 거기서 반지름 빼주면 돼. 그래서 a'C에서 반지름 r보다는 둘의 합은 항상 크거나 같다. 그래서 a'C의 길이 구해주면 5루트 2가 나오고 반지름은 1cm이기 때문에 1cm 빼주면 5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여기에서 A하고 B하고 둘이 더해주면 5하고 마이너스 1하고 더해서 4가 되죠. 자 9번부터는 원의 방정식이지. 그래서 원 나오면 우리가 원 나오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원의 중심 마이너스 2로 나와서 중심, 마이너스 2로 나와서 중심 찾고, 역시 마이너스 2로 나와서 중심, 마이너스 2로 나와서 중심 찾고, 반지름의 제곱은 상수항 플러스 128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28로 적고, 8을 제곱해서 10을 제곱해서 더해주면 그게 반지름의 제곱이야. 그래서 36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것도 똑같이 마이너스 48 넘겨 정리해주면 반지름은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 두 원 위에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은 항상 중심으로부터 중심까지, 이걸 중심거리라고 하지. 중심거리를 D라고 그랬을 때 D를 구해준 다음에 D가 20이라는 걸 찾았어. 중심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모르는 사람 없지. 그런 다음에 반지름의 두 반지름의 합,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을 더해주면 그게 최대값이 나오는데 반지름 각각 6cm, 2cm이기 때문에 더해주면 28. 최소값은 중심거리 20으로부터 반지름 6cm, 2cm 빼주고 여기 빼준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의 곱은 28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336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
그 다음에 10번까지 원의 방정식인데 10번에서도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하고 B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 원 위의 한 점과 어떤 직선까지 거리의 넓이를 구해주는 방법은 AB의 길이를 먼저 주어진 두 점의 길이를 먼저 구해주고 그런 다음에 AB 직선의 방정식도 구해야 돼.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해줄 수 있지. x1 x2분의 y1 y2에서 기울기 구하고 그 다음에 0, -3을 한 점 지나니까 x1은 0, y1은 -3이라고 해놓고 y는 기울기 곱하기 x-x1 더하기 y1으로 해서 식 잡아준 거야. 그래서 그 양변에 4를 곱해주고 일반형으로 고쳐서 찾았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 4,6으로부터 이 직선 AB까지 거리를 구해주고 거리 구해주면 거리 공식 다 알고 있으니까 5분의 48이라는 걸 찾았단 말이야. 그러면 넓이의 최소값은 이렇게 그려준 게 넓이의 최소값이고 넓이의 최대값은 반지름 포함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최대값이기 때문에 넓이를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반드시 구해줘야 돼. 2분의 1에다가 밑변이 5cm, 밑변 5cm 곱하기 최소값은 점과 원의 중심으로 직선까지 길이 5분의 48에서 반지름이 4cm니까 4cm를 빼준 것을 높이로 봤을 때 최소값이다. 계산해주면 14가 나오고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48에서 반지름 더해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4cm를 더해준 것이 이게 넓이의 최대값이다. 계산해주면 34가 나온다. 그래서 최소가 되도록 해주는 점 P와 최대가 되도록 해주는 점 P는 하나씩밖에 안 나와. 하나씩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더해줬고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은 항상 대칭이야. 그래서 이쪽에 넓이가 14보다 큰 15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으면 대칭이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15가 되도록 해준 높이가 넓이가 15가 되도록 해준 높이가 양쪽에 두 개씩 나오기 때문에 14보다 크고 34보다 작은 이 사이에 있는 정수가 15부터 33까지니까 총 19개가 있는데 이 19개는 양쪽 대칭으로 두 개씩 나오더라. 그래서 19 곱하기 2에서 38 반드시 두 개씩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야. 원방에서 예상 문제지.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건 두 개씩 최소값하고 최대값이 정수로 나올 땐 한 개씩만 계산해서 더해 준 것이 이게 계산해 주면 40이다. 이건 반드시 모르면 외워서라도 이건 풀이 방법을 2번, 3번, 10번까지 적어서라도 꼭 풀이 방법 숙지하고 외워둬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거의 나올 확률 7, 80%야. 자, 원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부터는 평면좌표하고 직선의 방정식인데 강동고등학교 그 다음에 나머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애들은 다 풀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11번 문제도 좌표 평면에서 점 P에 대해서 POQ P는 12,5라고 그랬고 Q는 8,15라고 했기 때문에 POQ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이 PQ하고 만나는 점을 R이라고 그랬을 때 이 R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야. 각의 이등분선. 그럼 각의 이등분선 하트 공식 OP의 길이와 OQ의 길이비가 PR의 길이와 그 다음에 QR의 길이비하고 같다. 그게 각의 이등분선에서의 공식이지. 그러면 지금 OP의 길이는 얘가 12, 5일 때 빗변의 길이 5대 12 대 13 피타고라스 수지. 여기도 8대 18하고 15면 8대 15 대 17 이것도 피타고라스 수야. 그래서 OP의 길이는 13, OQ의 길이는 17 이렇게 해서 찾아줬는데 얘가 PR의 길이하고 QR의 길이가 13 대 17하고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13 대 17 PQ를 갖다가 13 대 17로 내분한 내분점 찾아주면 둘이 더해서 13하고 17하고 돼서 30분에 13하고 18하고 13하고 8하고 곱해서 그 다음에 17하고 12하고 곱해서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X좌표만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Y좌표는 구하지 않고
그래서 분모 분자 똑같이 2로 나눠서 15, 그 다음에 4하고 13하고 곱해서 52, 6하고 17하고 곱해서 102 계산해주면 15분의 154인데 얘를 A분의 B라고 그랬을 때 A하고 B를 더해서 계산해주는 답을 찾는 문제였지. 그래서 169가 정답으로 나오고 12번 문제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표평면에서 세 점의 무게중심 G가 5, B라고 했을 때 G와 OA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이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뭐 G로부터 이 직선 OA는 A 점의 좌표가 9,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식 찾아주면 y는 3분의 1x 즉 x-4y는 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무게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대 그 다음에 B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B가 얘가 지금 1대2지 무게중심 1대2면 전체 여기 중점으로부터 B까지 길이는 3이 돼. 그래서 이 직선은 이 중점으로부터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 M으로부터 G까지 길이 대 M으로부터 B까지 길이가 1대3이기 때문에 G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대 B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도 1대3이 돼야 돼. 그래서 얘를 G에서부터 OA까지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B에서부터 OA까지 거리를 D2라고 해주면 D2는 그거의 3배 3루트 1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6,B가 지금 B의 좌표이기 때문에 B로부터 x-3i OA라는 길이까지 OA라는 직선까지의 거리 D2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중에서 루트 10분의 그 다음에 x-3y에다가 6,a 집어넣어주면 얘가 나오는데 얘가 3루트 10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6-3a는 30이거나 마이너스 30이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플러스 30이면 a 좌표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6-3a는 마이너스 30이다 놓고 a 값 찾아주면 3a는 36이기 때문에 A는 10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10이라는 값을 찾았을 때 G의 좌표에 G의 Y좌표가 B이기 때문에 G의 Y좌표는 무게중심 공식 이용해서 X좌표들 더해서 나누기 3 잘못 적었지. 나누기 3 해주고 마찬가지로 Y좌표들 더해서 나누기 3 해주고 해주면 답 나옵니다. 그래서 y좌표들 더해서 나누기 3 해주면 b는 5라는 값 찾을 수 있으니까 a 값하고 b 값하고 더해주면 17이다. 이렇게 정답 찾았고 그리고 13번으로 가보자. 13번에서는 두 직선에 대한 수선의 발 어떤 점 P에서 이 직선에 수선 내려준 것이 PQ 이 직선에 수선 내려준 것이 R이라고 했을 때 PQ 대 PQ는 PR의 길이의 2배와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PQ 대 PR은 내항의 곱은 외항곱과 같기 때문에 2대 1이라는 식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수직이다 이 직선 기울기 찾아주면 마이너스 2고 이 직선은 기울기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둘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당연히 참이겠고 그 다음에 점 P가 나타내주는 도형을 밑에 있는 식에서 찾아봤는데 밑에 있는 식, 점 P를 XY라고 놓고 XY로부터 첫 번째 직선까지 거리, 두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두 번째 직선까지 거리의 2배하고 같다로 했기 때문에 2배와 같다 해가지고 식을 적어주면 이렇게 나오지. 첫 번째는 절대값이 나올 때는 첫 번째는 둘 다 플러스로 풀었을 때 x가 사라지기 때문에 5y는 마이너스 3이다 해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고 두 번째는 둘 중에 한 군데를 마이너스로 놓고 풀었을 때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점 P가 나타내준 두 도형은 얘도 직선이고 y는 마이너스 5분의 3은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만들어지고 얘는 기울기가 3분의 4인 이런 직선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둘 다 직선이 되는 것 니은도 참이 됩니다. 그리고 둘의 교점 찾아줄 때 둘의 교점에서 y는 5분의 3이니까 y는 5분의 3을 대입해주면 x값이 5분의 1이 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디귿은 거짓이 되지.
자, 14번 문제를 보자. 14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직선 해서 기울기를 모르기 때문에 m이라고 놓고 x 빼기 x1 더하기 y1으로 직선의 방식 세워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교점 Q하고 P의 좌표는 2x 제곱이라는 포물선과 직선의 방정식 mx-3m-4가 둘이 똑같다고 놓고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고, 여기에서는 이쪽에 대입하는 것보다 포물선 쪽에 알파 집어넣었을 때 2알파 제곱 2베타 제곱을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지금 OP하고 OQ가 서로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울기 공식 이용해서 OP하고 OQ는 원점으로부터 P까지이기 때문에 알파 빼기 0분의 2알파 제곱 빼기 2알파 제곱 빼기 0이 되지. 그래서 여기서는 2알파 나오고, 마찬가지로 OQ도 베타분의 2베타 제곱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4알파 베타가 나와. 그래서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기 때문에 두근의 곱은 2분의 3m 더하기 4가 되지. 알파 베타는 2분의 3m 더하기 4인데 걔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m값 찾아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그래서 정리해서 식을 찾은 다음에 걔하고 포물선 2x 제곱과의 다시 교점 찾아주면 x값이 4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1. 그래서 좌표값 P의 좌표하고 Q의 좌표를 다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OP의 길이 찾았고 OQ의 길이도 계산해서 8분의 1 루트 5라는 걸 찾았는데, 삼각형 OPQ의 넓이를 갖다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OP 곱하기 OQ로 계산해주면 16분의 5가 나오더라. 그런데 32S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32를 곱해주면 10이다 해가지고 정답을 찾았습니다. 자, 이제 15번부터는 경우의 수 순열조합인데, 자, 15번은 간단하게 AC를 포함해서 4개의 볼펜을 갖다가 서로 다른 4개의 볼펜을 각각의 필통에 많아야 볼펜 하나씩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4개의 볼펜을 서로 다른 필통 4군데에 집어넣는 경우수지, AC를 포함해서. 그래서 먼저 집어넣어줄 필통 2개를 더 추가로 선택을 해주면 4개, AC를 제외한 4개 중에 2개를 순서 상관없이 뽑았다 해서 4C가 돼서 6이 되지. 그리고 나서 4개의 필통에 서로 다른 4개의 볼펜을 순서대로 서로 다른 거니까 순서가 있어. 그래서 A, C, E, F에 첫 번째 볼펜, 두 번째 볼펜, 세 번째 볼펜, 네 번째 볼펜을 이쪽에 1, 2, 3, 4를 뽑을 것이냐, 1, 3, 2, 4를 뽑을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다를 때 다른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순열이야. 그래서 4개의 볼펜을 지금 뽑은 4개의 필통에다가 순서대로 넣는 게 4팩토리얼 해서 6 곱하기 4팩토리얼 해서 144개가 나오고, 자 16번 문제도 보면 이것도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6켤레 중에 6켤레의 구두 12짝 중에 6짝을 선택한데 한 켤레만 짝이 맞는다.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맞추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짝이 맞는 구두 한 켤레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택을 해주면 6켤레 중에 하나의 짝이 맞는 켤레를 선택하는 게 60, 6켤레고, 그래서 짝이 맞는다고 그랬을 때 그 짝이 맞는 것은 켤레 중에 선택을 하고, 짝이 다르다는 것은 짝에서 12짝에서 선택을 해줘야 돼. 그래서 6켤레 짝이 맞도록 세워놓은 다음에 거기서 한 켤레를 갖다가 뽑아서 짝이 맞는 거 뽑아 놓고, 그런 다음에 짝을 다 섞어 놓고 나머지 짝 중에서 그 서로 다른 짝을 뽑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짝이 맞는 거 6켤레 중에 하나의 켤레 맞는 걸 뽑아놨고 나머지 4짝을 갖다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두 짝을 갖다가 짝이 맞는 걸로 뽑아놨기 때문에 10짝이 남았는데 10짝 중에 추가로 4짝을 더 뽑는 경우 수가 210가지인데 이 중에는 나머지 그 4짝도 둘둘씩 짝이 맞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는 짝이 맞고 하나는 짝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경우를 전체 210가지에서 빼줄 건데 그 나머지 4짝이 모두 다 짝이 맞는 경우 나머지 4짝도 두 짝 모두 다 짝이 맞는 경우가 나머지 5켤레 6켤레 중에 한 켤레 뽑아놨으니까 5켤레 중에 2켤레를 선택하는 두 짝이 짝이 맞는 것은 10가지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머지 두 짝이 짝이 맞는 경우 그러니까 두 짝은 짝이 맞고 두 짝은 짝이 안 맞는 경우 이것도 빼줘야지. 그래서 나머지 두 짝이 맞는 경우가 50일이고 5켤레 중에 한 켤레를 선택하고 나머지 8짝이 남았는데 8짝 중에서 얘는 뭐냐면 그 나머지도 짝이 맞는 경우 나머지도 두 짝도 짝이 맞는 경우로 빼줘야 되겠지. 전체 8켤레 중에서 두 짝을 뽑는 경우 중에 그 나머지 두 짝도 짝이 맞는 경우 4켤레가 남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켤레를 더 선택하는 경우를 빼주면 나머지 한 짝도 맞는 경우가 중복해가지고 새는 경우를 방지하게 되지. 그래서 빼서 계산을 해주면 120가지. 그래서 저기다 적어놓은 것처럼 한 켤레 뽑고 그다음에 나머지 4짝을 뽑을 때 2번에서 지금 모두 다 짝이 달려야 되는데 두 짝 다 짝이 맞는 경우 한 짝은 짝이 맞고 한 켤레는 짝이 맞고 두 짝은 짝이 안 맞는 경우를 각각 빼가지고 계산해주면 전체 경우수는 480가지입니다. 이렇게 구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풀어준 것들 전부 다 다시 한번 꼭 복습해서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오답 노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